파파걸영어의 파파걸이야. 오늘로 벌써 2023년 수능영어 25번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 내가 항상 문제 시작하기 전에 MRMS, 그러니까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하고 문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설명을 하기보다는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오늘 할 문제는 25번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25번을 한번 보면은, 25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지를 먼저 읽는 방식이잖아. 그러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지라고 하면은 도표가 될지 이 문장들이 될지 궁금할 텐데, 이 지문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도표를 선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선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밑에 내용이 아니라 위의 내용을 먼저 읽고 파악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크게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도표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 이 도표 먼저 확인하기 전에 혹시 이 문제 읽어봤니? 25번처럼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는 실수들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거야.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면, 문제 한번 보면은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지. 이러한 문제에서 은근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일치하지 않는데 일치하는 것을 찾는 거야. 아니면은 일치하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든지 반대로 찾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의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고 가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다시 한번 도표를 한번 가보면, 다시 도표를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지문의 도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래 했던 지문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선지의 역할을 한다. 그럼 25번의 선지인 도표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줘야 되냐면, 간단하게 제목 정도를 확인을 해주는 거야. 제목을 한번 보면 Americans prefer the type of place to live. 해석을 해보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의 유형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 내용은 미국인이 선호하는 거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면 돼. 그 다음에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파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나이대별로 무언가 좀 구분을 해서 선호조사를 했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주면 좋겠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얘는 대소도시, 그리고 얘는 대소도시의 교외, 근교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시골 정도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도표를 요약을 해보면 이러한 연령대에서 각각의 어떠한 거주지들을 미국인이 선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도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도표의 내용을 기억을 한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 볼 거야. 이 지문을 볼 때도 방법이 있어. 우리 일반적으로 지문을 읽을 때 지금 아무 힌트가 없으니까 왼쪽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와야겠지. 근데 지금 이러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오게 되면 조금 손해야. 왜냐면은 우선 이 25번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가 나오기 전의 문장은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에 대한 요약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나오기 전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읽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문장들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제목에 대한 부연 설명밖에 안 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장은 버린다라고 하면은 1번부터 읽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보통 답이 몇 번에 몰려 있냐면 4번 아니면 5번에 몰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25번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읽어줘야 돼. 그럼 바로 5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각각의 퍼센트인 거야. 근데 무엇의 퍼센트가 되냐면 세 가지의 선호되는 유형인 거야. 무엇에 선호되는 유형이냐면 장소야. 근데 어떤 장소냐면 살 장소야. 그러면 살 장소의 선호되는 세 가지 유형의 각각의 퍼센트는 그게 어떻다, 더 높다 이거야. 그 각각이 무엇보다 20%보다. 근데 무엇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세 가지 나이대의 그 집단에 걸쳐서. 그럼 매끄럽게 해석을 해보면 이 세 가지 나이대에 전반적으로 다 걸쳐서 선호되는 세 가지 유형이라고 했잖아. 선호되는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하면 얘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 각각의 세 가지의 유형의 퍼센트가 뭐보다 높다 이거야? 20%보다 높다 이거야. 그럼 보니까 어때? 전부 20을 넘어가지. 그럼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4번을 읽어줘야겠지. 4번을 한번 자연스럽게 가볼 건데 4번을 보면은 55세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그러면 이 집단이 되겠지. 이 집단에서의 퍼센트야. 근데 무엇의 퍼센트냐? 사람들의 퍼센트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택을 한 거야. 대소도시들을 근데 무엇들 사이에서 선택을 한 거냐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히 이 대소도시를 선택한 사람들인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의 퍼센트가 어떻다 이거야? 가장 낮다 이거야. 확인을 한번 해보면 나이가 많은 집단은 여기가 되겠지. 그럼 이 집단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2%가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 26%로 가장 낮은 게 아니지. 그러면 답이 자연스럽게 4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4번을 고르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읽지 말고 과감하게 4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 과정을 빠르게 하다 보면은 1분 만에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거든. 일반적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러한 방법이 맞기는 하지만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 적게 읽는 거니까 적게 읽기 위해서 답의 분포도가 높은 4번, 5번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읽어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지. 이렇게 읽는 순서를 조금만 바꿔도 우리는 두 문장만 읽어도 바로 답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해.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했던 지문들과는 비교적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 문제를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뭐 1분 만에 풀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다 읽다 보면은 2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 2분이 걸리던 시간을 1분으로 줄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25번, 26번, 27번, 28번 이렇게 4문제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각각 1분씩만 줄여도 우리는 4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4분을 확보하면 우리는 뒤에 어려운 지문을 2지문 정도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문제에서 시간을 벌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도표를 확인을 하고 물론 당연히 그 전에 문제를 확인을 해줘야겠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도표를 보고 도표의 제목을 통해서 크게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대충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간단한 항목들을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 항목들을 기억을 간단하게 해주고 왼쪽부터 아니라 밑에서부터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지. 왜냐하면 번호는 보통 4번과 5번의 정답의 분포를 많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안녕.